자, 중3과학 9-3번 할게요. 네, 신경계. 자, 신경계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거나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내도록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요 소리예요. 보세요. 이렇게 내가 사람이 서 있었어. 근데 공이 날라와. 이렇게.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 없지. 공이 날라오는 걸 보면 피하든지 손으로 막든지 하잖아. 그죠? 그럼 공이 날라온다라고 누가 인식했냐면 눈이 인식한 거야. 그럼 눈이 공이 날라오는 모습을 대뇌한테 보내요. 그때 그 보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길이 신경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대뇌가 명령을 내려. 야, 저거 맞으면 아프니까 얼른 피하자. 라고. 그러면 이제 피해라 라고 이 몸 곳곳에 연락을 보내. 그러면 이제 몸에 싹 피하겠죠. 그죠? 그 연락을 보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 됐어. 그게 신경계입니다. 그럼 그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한알이란 뜻이야. 한알, 신경 한알. 그게 한알의 이름이 뭐냐면 뉴런이야. 그럼 뭐야? 뉴런들이 쭉 연결돼서 그 지나가는 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알맹이 한알, 그게 이름이 뭐냐면 기본 단위가 뉴런이에요. 뉴런. 그래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란 뜻이에요. 신경세포. 자,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렇게 생겼고 길고 생선뼈처럼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근데 이 머리같이 생긴 데 이렇게 가지가 요렇게 돋아져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요 가지가 돋아있는 게 이름이 가지돌기야. 이게 이름이. 그 다음에 요 전체. 얘가 신경세포체고 요 동그라미 요게 신경세포체고 신경세포체의 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핵이에요.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핵 바깥에 있는 얘 이름이 누구냐면 세포질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신경세포체.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여기에서 일어나.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극이 전달되는 거 요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신경세포체 쪽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그리고 전달해. 그리고 끝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가 여기. 그러니까 요 가운데부터 요 뾰족한 두 개, 요런 데까지. 여기까지 이름이 축삭돌기예요. 축삭돌기. 그래서 길게 뻗은 돌기. 그래서 다음 기관으로 전달하죠. 그럼 여기 또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또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가지가 있으니까 얘가 전달해주면 얘가 받아서 다시 전달해주고 얘가 받아서 전달해주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는 못 가요. 됐죠? 그래서 한 뉴런에서 자극은 가지돌기로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를 지나 축삭돌기로 또 가지돌기를 통해서 신경세포체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요게 뉴런입니다. 뉴런. 자, 그럼 뉴런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감각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앞에서 감각 배웠으니까 그 감각 신경을 말해요. 그럼 감각기관은 쉽게 말하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극을 받아들여. 그럼 연합 뉴런은 뭐냐면 중추신경계라고 돼 있어서 뇌를 말해. 복잡하게 생각하고 명령을 내려주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감각 뉴런을 통해 전달받은 자극을 뭐해서 종합해서 뭐 해야 돼? 판단하고 뭐를 내려? 명령을 내려. 요게 연합 뉴런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운동 뉴런이죠. 그럼 연합 뉴런에서 명령을 받아서 반응 기관에 전달해주는 아이가 누구야? 운동 뉴런이죠. 그럼 자극은 어떻게 되느냐? 경로는 자극, 감각이 받아들여. 그럼 감각기관, 눈, 코, 입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감각신경의 감각 뉴런을 타고 연합 뉴런으로 가. 그러면서 운동 뉴런으로 갔다가 반응기관으로 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 감각할 때 감각신경 배웠잖아요. 그죠? 시각신경, 후각신경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가 뉴런이야. 자, 그럼 신경계는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중요하죠? 신경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추신경계, 하나는 말초신경계예요.
중추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추. 가운데 중자겠죠. 정말 중요한 중추. 되죠. 중추신경계는 뭐가 있냐면 뇌와 척수가 있어요.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명령 내리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죠. 그건 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 뜨거 하고 손을 피하는 게 예를 들면 척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러면 자,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인데 우리 몸에는 뇌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대뇌 됐죠? 그 다음 간뇌, 그 다음 중간뇌, 그 다음 소뇌, 그 다음 연수 이렇게 있는데 볼게요. 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뇌입니다. 대뇌는 감각기관을 통해 더 받아들인 정보를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리죠. 뭐 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감정 등을 느껴 정신활동이야. 그러니까 얘는 품이 있어. 약간 품격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학 문제하고 과학 문제를 풀어. 그럼 누가 힘든 거야? 대뇌가 힘든 거죠. 그럼 대뇌 바로 밑에 있는 게 요 부분이 누구냐면 간뇌입니다. 간뇌는 뭐냐면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체온, 체액의 농도 이렇게. 체온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체액의 농도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요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들을 조절하는 데가 간뇌예요. 그 다음이 내려오면 간뇌 밑에 보면 뇌처럼 아니지만 요게 중간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면 됩니다. 그죠? 중간뇌, 중간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간뇌가 이 눈하고 제일 가까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눈 쪽에 관여하는 것들이에요. 눈.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눈의 움직임, 동공도 눈, 홍채도 눈 이렇죠. 예, 그래서 중간뇌는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누구냐면 소뇌예요. 소뇌. 우리 뒤통수 바로 미치겠죠. 소뇌. 소뇌는 쉽게 말하면 뭐야? 근육. 그죠? 우리 스쿼트 하거나 이렇게 아령 갖고 할 때 근육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자세를 바로잡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거. 소뇌. 그러니까 체조 선수들 막 균형 잡을 때 요 소뇌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소뇌 옆에 있는 요 길게 뻗은 부분에서 요 윗부분이 누구냐면 연수예요. 연수. 이름이. 자, 연수는 뭐냐면 심장박동, 소화액 분비, 호흡 운동 요런 거 우리가 얘네들이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인식하냐 못하냐? 못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네, 숨 쉬고 있네, 숨 쉬고 이거 생각하지 않죠. 아무리 생각 안 하고 있지만 그냥 숨은 자동으로 쉬고 있는 거야. 그죠?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액을 내뿜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가만히 자기가 있어 자기들이 소화액을 내뿜어. 요런 것들이야. 그걸 하는 일이 연수예요, 연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이죠. 그죠? 연수가 아프면 큰일 나죠. 예, 예. 그래서 연수.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게 요게 척수인데, 척수는 그 척추에 들어있는 척수인데,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조절.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냄비를 잡았어. 냄비를 잡았는데 안 뜨거운 줄 알고 잡았어. 그런데 잡았는데 뜨거워. 그럼 어떻게 돼? 손을 빨리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담당하는 게 척수입니다. 척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레몬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레몬 같은 거, 이거 뭐 해도 되나?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 갔어. 정형외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나무망치로 나의 무릎을 툭 때렸어. 그랬는데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번쩍 들어 올라가는 거? 요런 거. 예, 그게 척수.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 누구야? 척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중추입니다. 중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 무슨 신경계? 말초. 이게 끝말차예요. 끝말. 온몸 곳곳이 퍼져 있는 거. 이게 말초신경계. 그래서 온몸에 뭐처럼?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몸의 부분과 중추를 연결하겠죠.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뻗어 있어서 그래서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게 명령 내리는 연합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감각하고 운동신경이 말초신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받아들여.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어? 중추에게 전달해주고 운동신경은 중추가 명령을 내리면 반응 기관이 하라고 일을 시켜야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장기관이야. 내장기관이 연결되어 있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심장박동, 호흡운동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그럼 대뇌와 직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 한번 볼까요? 자, 자율신경은 뭐냐면 교감, 부교감 신경 두 가지로 존재하고 어디에 있대? 내장기관에 존재해. 그러면서 둘이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쓰는 거냐? 긴장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지나가거나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지나갈 때 약간 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갔는데 막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셔. 그럴 때.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야? 위기 상황일 때. 요럴 때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교감이에요. 교감. 이렇게. 긴장했을 때, 위기 상태일 때 한번 볼까? 동공은 어떻게 돼? 놀랬으니까 커져야 되고. 침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 긴장했을 때. 그래서 침은 안 나와. 심장은 벌떡대지. 심장은 촉진되고. 소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억제. 호흡은 겁나 빨라지겠지. 촉진. 요거야. 됐지? 그러면 부교감은 뭐야? 얘하고 반대. 그럼 반대는 무슨 상태겠어? 안정된 상태겠지? 그래서 안정된 상태. 이렇게 기억하면 얘하고 반대로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뭐냐면 대뇌야. 대뇌는 조금 품격 있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신호등이 초록불이군. 건너가. 품격이 있어요. 간내는 뭐라 그랬어요? 변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라고 말했잖아. 그죠? 그러면 땀이 났어. 이거는 왜 땀이 났을까? 열 내려야지. 열. 열 체온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죠? 열을 내리려고. 그럼 땀이 났어. 그건 간내가 하는 일이에요. 자, 연수는 누구라고 그랬어? 연수는 뭐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심장. 요거겠죠. 그죠? 중간내는 누구하고 제일 가깝죠? 눈. 그렇죠. 그래서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손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체조 선수들 근육, 균형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균형 요거야. 됐죠? 그 다음 그림으로 보면 요 뇌하고 척수가 뭐예요? 이름이 중추.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게 뭐야? 말초. 됐죠? 말초에 뭐가 있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에 있어서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요 그림 까만 글씨. 요것만 보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외우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